안녕하세요.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안과 박경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욘디 시청자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응급 안과 증상 5가지, 그중에 특히 4가지를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딸이나 혹은 이제 손녀를 데리고 시력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냥 시력 검사하던 중에 이제 망막에 어떤 출혈이 있다고 이제 뭐 어떤 정밀 검사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검사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오는 눈속 출혈은 백혈병을 비롯해서 중증 질환을 시사하는 굉장히 위험 증상입니다. 혹은 그저께까지 굉장히 멀쩡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면, 특히 만약에 환자분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복시가 또 우연히 좋아진다면 이걸 병원을 꼭 가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뇌종양을 비롯해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들을 시사하는 이제 증상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이제 상황이 '아 이건 이제 병이 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위험 증상들이 오면은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미루고 '아 쪼끔만 더 시간을 끌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항상 나중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나타내는 이상 신호가 있으면 가급적 조기에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증상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뇌랑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장류는 거의 55% 까지, 인간에서는 이제 55% 까지는 아니고 한 20-30%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만, 단일 감각계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뇌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생물에서 어떤 시각계라는 게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뇌의 부분이 시각계를 담당해 주고 있기 때문에 뇌의 이상이 거꾸로 안과 증상으로 발현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제 갑자기 시력 저하가 나타나시면 요거는 사실은 금방 병원을 찾으실 거고 요건 잘 아실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이제 제외를 하고 시야 장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본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가 뭔가를 본다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저희가 뭔가를 본다는 거는 캄캄한 바다에 빛으로 가득한 어떤 섬이 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가운데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있는 이 중앙부로는 저희가 굉장히 선명하게 상을 보고 있고요. 그 주변부 시야는 좀 흐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안 보이는 영역은 어둠의 이제 바다 같은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흐린 시야에 나타나는 이상은 저희가 잘 눈치를 못 채거나 무시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시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조를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시신경까지는, 오른눈 시신경은 이제 오른쪽에 있고 왼눈 시신경은 왼쪽에 있고 이제 각각의 눈이 담당하는 어떤 시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을 때 두 눈 시력이 똑같으신 분이라면은 내가 이 물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오른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왼눈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이제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뇌에서 애초에 그걸 통합해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뇌의 좀 앞쪽, 여기가 뇌하수체에 있는 이쪽인데요. 여기서 두 눈에서 오는 시신경이 이제 한번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찢어 가지고요. 이제 두 눈에서 왼쪽이 보는 시야는 오른쪽 대뇌로 가고, 두 눈에서 오른쪽이 보는 시야는 이제 왼쪽 대뇌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다 통합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뇌로 가면 거의 컴퓨터 칩처럼 정밀하게 이제 좌우뿐만이 아니라 상하, 그리고 중심 분야, 주변 분야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거의 뭐 켜켜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으로 가면 그래서 시야 패턴이 굉장히 특이적이고 이건 다 뇌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뇌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주변부냐 중심부냐 뭐 좌우냐 위아래냐까지 다 나뉘기 때문에 대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보는 이제 시야 검사의 저 결과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시야 장애가 두 눈이 아주 예쁘게 일치하는 형태로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눈에도 왼쪽에 조그마한 시야 장애가 생겼고 왼눈에도 왼쪽에 조그마한 시야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눈에 각각 같은 위치로 시야 장애가 생기면 이거는 대뇌 이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쪼끔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 이렇게 쪼끔 더 큰 크기의 이제 두 눈이 일치하는 시야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부에 굉장히 조그마한 암점이 양쪽에 똑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에도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중앙부를 빼고 이제 주변부만 이렇게 일치하는 시야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분의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나이가 젊으실수록 몸이 굉장히 적응을 잘해서 무슨 병이 있어도 이걸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환자분이 시야 장애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야 장애를 이렇게 이제 시야 검사를 해 봤더니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과 의사들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 눈에 똑같은 방향에 이렇게 시야 장애가 있어. 이건 뇌의 문제다." 해서 바로 저희 병원에 응급으로 의뢰를 주셨고요. 검사를 해 봤더니 이제 동맥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었고 이미 뇌경색이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뇌경색의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본인도 모르게 갖고 있고 뇌동맥도 이미 많이 막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스피린, 스타틴 처방이 시작이 됐던 환자분이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이제 당일 아침에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또 방향에 시야 장애가 생겨서 응급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이제 급성 뇌경색이 관찰이 돼서 신경과에 응급 입원했던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의 또 다른 다양한 부위가 이건 이제 다른 종류의 시야 검사 결과지인데요. 이 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시야 결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파이가 먹은 것처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사분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런 시야 장애가 오시기도 하고 좀 넓은 영역의 장애가 생기면 이렇게 절반이 전체가 안 보이는 그런 동명성 시야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동명성 시야 장애의 원인 중에 이제 아까도 예시를 보여 드렸지만 혈관성이라고 하는 이제 뇌 졸중, 중풍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종양, 뭐 염증 다 중증 질환들이죠. 그래서 동명성 시야 장애가 나타나면 이건 굉장히 응급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차가 되는 부위가 이제 뇌하수체가 있는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양쪽에 이제 시신경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각 바깥쪽을 시야를 담당하던 이제 시신경들이 이렇게 교차가 돼서 만나서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지는데요. 바로 이 부위에 저희의 호르몬 샘이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양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라서 여기에 종양이 생기면 이제 특징적으로 양쪽 시야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양이측 반맹이라고 표현하는 시야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어찌 보면 코를 통해서 요새는 굉장히 이제 수술을 잘 되는 부위인데요. 이게 아주 오래 지나면 종양도 너무 커져서 이 개두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야 장애도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실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뇌하수체 종양이 이제 빨리 발견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출혈이 되면서 굉장히 확 커지면서 응급 상황으로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식이 떨어지고 사망하시는 예까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 이제 양이측 시야 반맹이 있을 때 발견하는 게 그나마 이제 이런 위급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잘 안 보이는 증상은 사실 굉장히 흔한데요.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건성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건성함 하면 '아 이거 뭐 눈이 건조한 게 뭐 이게 뭐 얼마나 심하길래 눈이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눈이 굉장히 특수한 구조입니다. 눈이 여러분이 이제 눈을 계속 깜빡이시잖아요. 이게 눈물막이 없으면 이제 눈을 깜빡일 때마다 굉장히 상처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은 이제 윤활유로 코팅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물 수성층이 있고 그 뒤에 기름층이 있어서 이렇게 잘 코팅이 돼 있고 거기를 따라서 이제 눈꺼풀이 왔다 갔다 이제 깜빡여도 괜찮은 건데요. 자동차에 예를 들면 코팅을 굉장히 두껍게 잘 해 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코팅을 군데군데 벗겨 놨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통해서 아마 잘 안 보이시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심하면 심지어 그걸 누가 잔뜩 긁어서 기스를 내 놨다고 생각하시면 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건성환도 심하면 굉장히 뿌옇게 됩니다. 근데 건성환이 어떨 때 더 심해지냐면 여러분이 이제 독서할 때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컴퓨터를 이제 오랫동안 들여다보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거나 막 게임을 막 열심히 하거나 이제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거나 하실 때 사람이 집중을 하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건성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뻑뻑하면서 잘 안 보이신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될수록 눈이 좀 잘 안 떠지고 이제 흐리게 보인다. 혹은 이제 눈꺼풀에 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만 일어나면 흐리게 보인다. 요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눈물약을 넣으면 좀 감별이 되고요. 근데 건성환이 아주 심할 때는 눈물약 한두 방울로는 바로 좋아지진 않으실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눈물약 계속 쓰면서 좀 관리가 잘 돼야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굴절 이상인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원래 난시나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던 분은 굴절 이상으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거지 안경을 쓰면 안 보이는 거 다 알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가장 저희가 헷갈리는 게 어떤 분들이냐면 평소에 안경을 안 쓰고 잘 보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눈이 아예 정시 아닌 분들도 있는데요. 실은 아주 약간의 원시, 난시, 근시가 약간 있을 때는 젊을 때는 조절력을 잘 사용해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에 넘어가면은 이제 내가 몸으로 어떻게든 극복하고 있던 그 도수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돼서 안경을 써야만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뭐 이제 안경을 맞춰서 써 보면 이제 잘 보인다. 그럼 이제 굴절 이상에 의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 근시가 있었는데 '내가 라식 라섹을 해서 잘 봤는데 왜 또 안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근시는 옛날 같으면은 한 10 대까지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 근시는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이제 근거리 작업을 너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대, 30대 혹은 40 대까지도 근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 보면은 이제 근시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데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예전에 굴절 교정 수술을 이미 다 했는데도 한 40대 돼서 다시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특징이 특히 야간에 더 안 보이는데요. 밤이 되면 야간 근시라고 해서 근시가 0. 몇 디옵터 정도 더 더해지는 효과가 납니다. 색숫자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지내시다가 야간이 되면 야간 근시라는 게 더해지니까 딱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야간에 안 보이시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도 안경 쓰면 '환하게 잘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흔한 게 노안이죠. 근데 노안도 저희가 흔히 이게 가까이 볼 때 안 보이는 것만 노안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은 초점 거리가 바뀔 때도 흐려 보입니다. 그래서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볼 때 약간 초점이 바로 안 맞고 좀 느리게 따라가는 현상도 이제 노안의 일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흔할 수 있는 게 편두통의 전조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편두통이 있을 때는 이제 대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양쪽 눈에 똑같이 암점이 생겨서 좀 돌아다니다가 이후에 두통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흔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일과성으로 이제 시력이 흐린 것들 중에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경동맥 협착, 뇌종양 같은 이제 굉장히 중증 질환들인 경우가 있어서 실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구의 뭐 건성한 뭐 노안 이런 것들도 일과성으로 시력 흐림의 이제 증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눈에서는 녹내장, 뭐 망막 질환도 가능하고요. 심뇌혈관으로 가면 경동맥 협착이 있거나 혹은 심장 판막 질환으로 색전이 있거나 이런 이제 중증 질환들도 이런 일과성으로 시력이 흐린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으로 혈액 검사, 심전도, 심초음파, MRI 이런 검사들을 하게 돼 있는데요. 먼저 흔한 편두통 시각 전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두통 시각 전조를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뿌연 암점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혹은 뭐 좀 찌글찌글하게 보인다든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의 이렇게 좀 반짝이는 이런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액정이 좀 깨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런 이제 현상이 한 20분 정도 몇십 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 특징적으로는 이제 두통이 따라오는 게 편두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다른 환자분의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위에서 커튼 치듯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안 보이다가 그 후로 이제 스르륵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를 다 해 봤더니 이 중에 이제 브레인 이제 뇌 촬영에서 이제 뇌 동맥의 협착 소견이 발견이 되었었고 이 원인으로 이제 혈관염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해서 이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던 이제 환자분이 계셨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귀에서 코 쪽으로
그게 시야가 가리는 증상이 생겼다가 몇 분 정도 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혈액 검사, 심전도 뇌 촬영 이렇게 해 봤더니 이분도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있고 이제 뇌 안에도 협착이 있어서 치료를 시작했던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한눈이 계속 이제 뿌옇게 보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두 눈도 뿌옇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동맥은 이렇게 한 눈씩을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두 눈 다 그렇다는 걸 보면은 사실 경동맥으로 이제 눈 쪽으로 간 것은 아니고 이분은 결국은 이쪽에 이제 심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뇌 뒤쪽에 혈전이 계속 지나갔던 환자분인데요. 심초음파상에 심장에서 이제 큰 종괴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이제 양성 종양을 수술하고 나서 이제 뇌졸중의 이제 위험도 없앨 수 있었고 이제 이런 증상도 소실되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분들이 약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젊은 환자분은 일시적으로 흐리게 보였다가 이제 좋아져서 병원을 올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그래도 밸런스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검사를 해 봤더니 실은 이제 증상이 일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데 평소에는 모르고 계시다가 근데 부정맥이 있으면 혈전이 거기서 자꾸 생성이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혈전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뇌의 동맥을 이제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이제 혈전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증상을 일으킨 건 아니고 가지 못하고 이제 막혀서 실제 뇌경색이 오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이제 금방 적응을 해서 이제 증상이 없다고 느끼신 상태로 이제 왔었던 경우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과성으로 시력이 흐리실 때는 가장 흔한 거는 건성한, 굴절 이상, 노안, 편두통, 전조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닐 때에는 사실 경동맥 협착을 비롯해서 이제 뇌졸중이나 어떤 다른 생명에 위급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일 수가 있어서 꼭 응급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중으로 보이는 거 혹은 이제 눈이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중으로 보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굴절 이상이나 아니면 뭐 노안, 뭐 건성한 이런 것들도 다 좀 흐리게 보이거나 이제 겹쳐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두 개로 보인다는 거는 눈 위치가 틀려서 두 개로 보이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눈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이쪽 눈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얘는 이쪽을 보고 얘는 이쪽을 보니까 상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한 눈씩을 가리면 어느 눈을 가려도 이쪽으로 이제 눈이 방향이 달라서 두 개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하나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해부학적으로 근육의 문제여도 가능하고요. 근육과 신경의 이제 접합부에 문제가 생겨도 가능하고요. 혹은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가능하겠습니다. 나이별로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제 장년층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피가 안 통해서 나타나는 허혈성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율의 문제인 거지 이제 일정 비율은 이제 종양을 비롯해서 다른 원인 질환들도 다양하게 발견이 됩니다. 사실 소아에서 뚜렷한 복시가 나타나는 게 제일 이제 위험한데요. 소아에서는 이제 종양의 빈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젊은 성인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복시가 나타났을 때 염증과 종양의 빈도가 이제 비슷하게 높은 편입니다. 예시를 들어 드리면 이제 고령 환자분들이 이렇게 복시, 마비사시 그리고 심하면 이제 눈꺼풀도 처지는 이제 3번 내신경 마비 뭐 이런 식으로도 오시기도 하는데요. 허혈성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 중에 증상이 뭐 한 달 정도 진행이 없다 이러면 또 병원 잘 안 오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그냥 한 달이나 괜찮았으면 되게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 않겠어? 이렇게 오시는데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을 안 하셨는데 실은 그 한 달째가 그나마 정말 간신히 버티신 거였고 뇌 동맥이 엄청나게 커서 터지기 바로 직전에 발견이 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치료를 해서 정말 이게 다 터져 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을 이제 막을 수가 있었던 굉장히 이제 행운이었던 경우였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병원을 예약해 놓고 기다리신 동안 이제 증상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정말 가야 되나? 근데 예약한 게 아까워서 왔다.' 이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뇌경색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시 같은 경우에는 설령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꼭 검사를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왜냐면 원인 질환이 해소가 안 돼도 이 증상만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복시가 통증과 동반이 됐을 때는 이제 당연히 종양도 가능은 하지만은 이제 염증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 좀 회복을 빨리 이제 도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젊은 층이 자꾸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6 년이나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복시가 있는데 이제 6년 동안이나 뭐 별탈 없이 증상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게 아니겠지.' 했는데 저희조차도 '아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건 아니겠는데 그냥 확인차 검사를 해 보자.' 했는데 의외로 뇌종양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은 뇌에 아무리 큰 병소가 있어도 이거를 좀 비껴나서 증상만 회복이 되거나 증상이 별로 심하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겁니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넘어져서 혹은 누구한테 맞아서 이제 이후부터 복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넘어져서 생긴 거니까 혹은 맞아서 생긴 거니까 외상에 의한 거니까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그냥 외상과 아무 상관없는 병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일이 많을까?' 스스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결국은 선후 관계를 이벤트를 중심으로 기억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환자분이 눈이 조금씩 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딱 넘어지거나 다치니까 유심히 보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과관계를 좀 속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공 크기가 다르거나 이제 반응이 없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빛에 반응하지 않는 양쪽 눈이 다 풀렸다 이러면 사실 누가 봐도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시죠. 이건 이제 뇌 탈출을 시사할 수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거는 이제 항상 의식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의식이 멀쩡한 분에서 이제 이런 일을 겪으실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한쪽 동공의 크기가 다른 거를 훨씬 많이 겪으실 텐데요. 이제 한쪽 눈 동공이 만약에 커져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가장 많게는 이제 말초신경 마비가 왔을 때 아디 긴장 동공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제 뭐 3번 뇌신경 마비, 뭐 뇌종양으로 인한 신경 마비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3번 신경은 이제 부교감 신경이고요. 호너 증후군은 교감 신경입니다. 교감 신경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대충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감 신경은 저희가 굉장히 재밌을 때 막 흥미로울 때 혹은 막 너무 무서울 때 긴장할 때 발동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재밌는 걸 보고 있다 혹은 너무 긴장이 된다 하면은 눈이 확 커지고 동공도 확 커지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굉장히 지루할 때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 눈은 흥미로운 눈이고요. 이제 요쪽 오른쪽 눈은 굉장히 이제 지루한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꺼풀 틈새가 작아지고 동공도 작아지고 이쪽에 이제 땀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호너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감신경은 뇌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목을 타고 눈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어느 경로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호너 증후군이라는 게 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저희가 보여 드리면요. 실제 환자분인데요. 이제 환자분이 왼쪽 눈꺼풀이 살짝 졸린 것 같이 이제 처져서 좀 이상하다. 근데 거울을 보면은 동공도 약간 좀 작아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환자분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목을 살짝 그냥 다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이걸 듣고 이제 안과 의사는 엄청 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말씀하신 증상은 호너 증후군이라는 이제 교감신경이 다쳤을 때의 증상이고 교감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서부터 가슴까지 왔다가 목 경동맥 옆으로 지나서 눈으로 오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목을 약간 다치신 적이 있을 때 경동맥을 다친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 박리가 생겨서 그게 이제 경동맥이 부푸니까 교감신경을 눌러서 눈꺼풀이 살짝 내려오고 동공도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초응급 상황이고요. 잘못하면 이건 정말 사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 2 단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서 이제 CTA 찍고 이제 경동맥 박리 진단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을 뵐 때 관상을 보진 않습니다만 사실 직업적인 것을 약간은 최근에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2011 년도 되게 낡은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런 직업 수명 지도도 많이 바뀌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직업적으로 굉장히 오래 앉아 계시고 이제 오래 앉아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런 직업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담배까지 피게 되면 정말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습관은 사실은 저는 식습관은 정말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사회적으로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이 문제가 있고 과거 세대와 다르게 굉장히 이제 움직임이 떨어진 세대이고요. 그리고 수면 시간이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그래프인데요. 사망률 그래프인데 잘 보면 한 6 시간 50 분에서 한 7 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제 수면이 또 불규칙한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중증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사실 이런 질환으로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이제 애초에 생기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제 담배 피지 마시고 담배는 이제 특히 저희 외래 오실 때는 꼭 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적당량으로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시고 숙면 취하시고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고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한 15 분에서 30분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말라고 저도 지금 계속 가만히 있게 되긴 했는데 한 15 에서 30분 이상 이제 앉아 계시면 반드시 일어나서 기지개도 켜시고 쪼끔 왔다 갔다 하세요. 작은 집안일들을 계속 하시라고 항상 권유를 드리고요. 또 이 외에도 또 따로 약간 이제 숨찬 정도의 이제 운동도 이제 매일 한 30분 이상씩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너무 또 걱정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좀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고요. 네.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이야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눈이 무겁고 뻣뻣하고 오른쪽이 무겁고 꽉 조이는 느낌이 드신다고 했고요.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정말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눈이 뻣뻣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구 건조증이 일단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 좀 많이 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눈이 결국은 뇌에 이렇게 거의 바로 붙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두통을 안통으로 느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시고 이제 피곤할 때 그럴 때 이제 눈통증도 좀 같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충분히 이제 휴식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제 눈물약도 써 보시고요. 근데 모든 통증은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쨌든 쪼금씩 줄어들고 있거나 하면은 괜찮은데요. 이게 만약에 적어도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뭐 점점 증가하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럼 모든 증상은 안 좋아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진료실 찾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상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봄이라 그런지 이제 요새 눈앞에 검은 점 같은 게 막 떠다닌다고 하셨는데요. 아 이거 너무 흔한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비문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떠다니실 수도 있고 이제 보였다가 또 안 보였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 눈이 사실 진공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유리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액체 젤리 같은 걸로 차 있는데 이게 여기에 사실 부유물 같은 게 떠다닐 수도 있고 좀 약간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액화되면서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 막 같은 것들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문증 자체는 어지간해서는 정말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게 힘들다. 정말 내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하지 않는 동시에는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거 수술도 어쨌든 큰 수술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늘 안과 의사들이 권고드리는 게 있는데요. 비문증 자체를 치료하시는 거는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요. 비문증이 오실 때쯤에 이제 망막이 이제 약해지는 시기라서 특히 비문증이 없다가 생기신 경우 혹은 있었어도 갑자기 양상이 바뀌었거나 늘어나시면 망막의 주변부까지 안저 검사를 꼭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망막 주변부에 망막이 찢어진 부위가
사실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레이저 치료를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이제 처음 생기셨거나 만약에 변화가 있으신 상태라면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망막 검사를 꼭 해 달라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낮에 산책하다가 바람 불 때 이제 먼지에 눈을 맞으셨는데 이후로 그렇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뻑뻑하고 깜빡일 때마다 이물감도 심하다고 하셨군요. 각막에 상처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주 잔잔한 먼지로는 심한 상처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래도 좀 꽤 굵은 먼지가 들어갔는데 내가 눈을 세게 깜빡였거나 비비셨으면 그때 사실은 각막에 상처가 실제로 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안과에 가시면 색육등 검사라고 해서 그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난 게 아닌지 한번 보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응급처치로는 보통 집에 인공 눈물약 같은 게 있으면 인공 눈물약을 수시로 이제 이물감 사라질 때까지 자주 넣어 주시고, 사실 항생제 안연고 같은 거나 이제 항생제 안약이 있으면 고거를 좀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색육등 검사로 실제 상처가 안 났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K랑랑 님이 "오른쪽 눈이 시린 이유가 있을까요? 한 달 정도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린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모든 안과 질환이 다 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뭐 이제 먼지 맞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건성안에서도 눈이 시리실 수가 있고요. 눈꺼풀에 염증이 있어도 눈에 시릴 수가 있고, 포도당염이 오셔도 눈이 시릴 수가 있고, 너무나 다양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력 저하가 전혀 없고 살짝 시리신 정도면 일단 인공 눈물 같은 거 쓰시고 좀 보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게 뿌옇게 보이는 게 특히 이제 시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이는 게 만약에 뿌연 것도 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심각한 염증이 있으신 걸 수도 있어서 요것도 안과 방문하셔서 꼭 색육등 검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곡음료 님이 "저는 요즘 가끔 어두운 데 있을 때 눈 옆에서 번쩍이는 번개 같은 빛이 보인다."고 하셨고, "며칠째 그런다." 하셨고, 맞습니다. 이게 망막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문증과 비슷하게 이건 광시증이라고 하는데 둘 다 망막이랑 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망막이 여기서 시세포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만드는 사실은 세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자극이 되면은 번쩍번쩍하는 번개 같은 빛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생리적으로도 생기실 수가 있는 게 아까 저희 눈이 유리체 같은 젤리로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쪼끔 더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게 액화도 되고 수축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망막에 원래 찰싹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막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약간 수축이 일어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출렁출렁해지시면은 요게 약간 이제 찰싹 붙어 있던 막같이 붙어 있던 게 이게 뜯어지면서 이제 그 시점에 반짝반짝 번개같이 비치는 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리적인 걸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비문증일 때도 말씀드렸듯이 비문증이나 광시증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생기셨거나 양상이 바뀌셨을 때는 주변부까지 망막 검사를 꼭 하셔서 망막에 이제 찢어진 부위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이제 이게 시야 장애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망막이 찢어진 걸 관찰이 되면 그때는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비교적 그래도 간단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건 꼭 이제 조기 검진하시고 진단해서 뭐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레이저 치료로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진료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축농증 수술 후에 한쪽 눈이 약간 사시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군요. 축농증 수술 후에 이게 얼마나 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축농증 수술이나 뇌 수술 후에 만약에 약간 신경이 살짝 이제 충격을 받아서 사시가 됐다가도 이제 한 6 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렸을 때 자연 호전이 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육이 이제 영구적으로 만약에 약화가 돼서 사시가 되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연 호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연히 진료로 오시면은 저희가 수술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완벽한 교정은 안 되더라도 이제 정면부에서 좀 하나로 보실 수 있게 그런 수술적 치료를 이제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때마다 눈알 뒤쪽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옥신거리신다고 통증이 생기면 눈을 뽑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군요. 음.
안과에 가 보신 적은 없으신 거군요. 이게 통증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당연히 눈에 실제 염증이 있어도 매우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과에서 일단은 눈 자체에 염증이 없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화라고 해서 이제 눈 겉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MRI나 CT로 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쪽에 염증이 없는지도 한번 해부학적인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일단 검사는 꼭 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요. 근데 그런 검사들에서 만약에 다 없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원인은 없다 하시면은 이게 약간 두통 계열의 뭐 3차 신경통일 때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두통이 굉장히 갈래가 많은데요. 엄청나게 아픈 통증들이 이제 눈을 침범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소가 다 없다면은 그때는 이제 신경과랑 협업으로 그런 통증에 대한 이제 약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처럼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아프시다면은 저희는 네, 참고 계신 걸 권해 드리지 않고 반드시 원인이 없는지 밝히시고, 만약에 원인이 없는 신경통 계열이면 반드시 진통제를 쓰시는 거를 권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이야기님이 야간 근시는 인제 어떻게 교정해야 하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야간 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굉장히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한 제가 알기로 한 0.에서 0.75 디옵터 정도가 그냥 이제 어두울 때는 이제 그게 약간 더해집니다. 그래서 야간 근시를 느끼신다면 사실은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시 아니면 그냥 0 디옵터의 그냥 야간 근시 정도가 더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어두워하시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야간 근시를 느낀다는 건 사실은 내가 근시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근시나 난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야간 근시가 더해지면 근시를 확 느끼시는 거라서, 야간 근시라는 이제 맥락은 사실은 그냥 자연 현상이라서, 근데 야간 근시가 더해졌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는 애초에 내가 굴절 이상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다는 얘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안경 같은 걸로 좀 교정을 하시면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안경을 너무 쓰기 싫은데 야간에 이제 운전만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안경을 맞춰서 그냥 "차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에 운전할 때만 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문증의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빛번짐 현상이 없으면 이제 시술이 필요 없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드렸었기도 한데, 이제 비문증 자체는 어떤 이제 수술로 걷어내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매우 드뭅니다. 왜냐면 이제 증상보다 수술이 어찌 보면 잠재적으로 끼칠 수 있는 이제 위험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권해 드리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비문증이 있을 때는 안과 검사를 철저히 해서 같이 동반된 합병증이 없는지를 보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비문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그 비문증 자체에 대한 시술을 많이 권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지마 님께서 이제 빛번짐이 심해서 저녁 운전이 힘들다고 하셨고, 신호등하고 앞차등이 한데 뭉쳐 보여서 힘들다고 하셨네요. 녹내장 초기 10년 정도 되고 심하게 눈이 건조하다고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빛번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눈이 심하게 건조하면 이건 당연히 빛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에 두껍게 코팅을 해 놨는데 그 코팅을 뭐 조각조각 만약에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스크래치까지 만약에 났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로 들어오는 빛이 다 번지게 되거든요. 근데 녹내장이라고 하셨으면 아마 녹내장 안약 같은 거를 쓰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이제 치료 약제들이 뭐 결막염이나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유발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건성환이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아주 심하다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약 처방하시는 선생님과 좀 잘 상담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나마 지금 쓰는 게 이제 제일 좋은 약이어서 바꿀 여지가 없다고 하시면은 일단 건성환 자체에 대해서는 치료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인공 눈물도 농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치료약 개념도 여러 가지 기전으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건조증을 잘 치료해 주시는 거를 일단은 권해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건성환이 다 잘 치료가 됐는데도 빛번짐이 심하다 하시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뭐 백내장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망막, 뭐 신경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는 있어서, 근데 아마 녹내장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고 계실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아마 검진이 되실 걸로 짐작을 해 보고, 만약에 검진을 좀 놓치셨다고 하면은 꼭 체크를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달 님께서 안압 검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기를
공기를 분사해서 하는 검사로는 항상 안압이 높게 나와서 처음으로 안약을 투여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주셨는데 "아 이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셨군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검사 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해 주신 검사가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안압계는 이제 각막이 두껍게 나오거나 힘을 주시거나 할 때 좀 굉장히 오차가 잘 나오는데요. 다만 이제 공기안압계가 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접 접촉도 안 해도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그냥 선별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공기안압이 높으셨어도 예를 들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검사를 해 주셨다면은 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려하실 사항은 라식이나 라섹을 하셔서 만약에 각막이 얇으시면은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할 때 이제 그런 각막이 얇은 거를 쪼끔 감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뇨병성 투석 환자 남편분이 계신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글자가 안 보이다가 점점 괜찮아진다고 하셨군요. 노안인지 당뇨 합병증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음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 수준이 사실 어느 정도이신지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투석 환자분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아까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일 흔하기로는 예를 들면 눈꺼풀에 염증 같은 게 되게 흔하게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이제 자고 일어났다가 일어나면 이제 눈꺼풀도 좀 붓어 있고 좀 안구도 좀 마르고 노폐물 좀 떨어져 나와서 좀 흐리게 보였다가 좀 눈 깜빡이고 눈물약 넣으면은 점점 좋아지신다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건성한 눈꺼풀 염에 의한 거라서 문제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정말 그런 건성한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들 수준으로 확 안 보였다가 뭐 좋아지는, 이게 이제 원인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혈액순환 계통으로 검사를 꼭 해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제가 권고드리기는 이제 눈물약 같은 거 많이 써 보시고 안 보이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감안하셔서 좀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루울루 님께서 이제 6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3년 전에 갑자기 이제 사시가 생기셨는데 근육의 문제라서 수술을 하셨군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다시 복시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이 되시고 근시도 심한데 도수를 좀 낮춰서 안경을 쓰시면 좀 편하다고 하셨군요. 이게 사시가 내사시인지 외사시인지에 따라서 솔루션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근시 도수를 좀 낮췄을 때 더 편하시다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제 짐작에는 환자분이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셨을 것 같아요. 내사시 환자분들 중에 근시 도수를 좀 낮춰서 쓰시면은 이게 그 사시각이 좀 줄어들면서 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실 어른에 있어서는 도수를 좀 낮춰서 써도 눈에 직접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경을 낮춰서 썼을 때 좀 편하시면 일단은 수술을 바로 안 하실 생각이시면 고렇게 좀 지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로 해결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프리즘 안경 같은 걸로 안경에 좀 도수를 넣어서 좀 사시를 보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수술을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사시라고 하셨네요.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근시 도수를 좀 낮춰서 쓰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고이고 햇빛 보면 더 심하고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아팠던 적이 없다고 하셨군요. 좀 당황스럽다고 하셨네요. 바라만 봐도 눈물이 고이고 햇빛 보면 더 심하고 이건 아프시다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딱 요즘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황사 미세먼지 심했을 때는 제 진료실에 왔던 모든 환자분들이 눈이 빨개져서 오셨을 정도로 이게 대기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건성환이랑 결막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봄철에 특히 그러시는 거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 정말로 심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조증에 좋은 약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 눈물도 단계별로 뭐 농도 높은 거, 그리고 이제 연고형 젤 타입들도 있고 또 이제 치료제도 굉장히 기전이 다양하게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근데 사실은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왜 아픈지 약간 잘 느끼시긴 해요. 왜냐면 안구 건조증 통증은 이제 겉 표면이 좀 쓰라리고 아프신 뻑뻑한 거고, 사실 저희가 흔히 좀 걱정하는 안구 내의 염증은 약간 속 안이 좀 옥신거리고 아프고 좀 흐리게 보이고 이럴 때가 많아서요. 이게 겉이 좀 뻑뻑하시고 쓰라리시기시면은 일단 안구 건조증 치료를 좀 열심히 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눈물약 치료제나 이런 걸로 낫지가 않는다고 하면은 염증 같은 게 있진 않은지 한번 좀 간단하게라도 체크를 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님이 인공 눈물 넣으면 눈이 시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도 제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있는 게 있고 이제 다른 계열이 있고, 또 같은 히알루론산 계열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제형에서도 농도가 다 다르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같은 농도인데도 또 회사마다 정말 특이하게 A 회사가 좋다, B 회사가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맞는 인공 눈물 제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타입의 인공 눈물이 만약에 눈이 시리셨다면 이제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이제 종류를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젤 타입이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농도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고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걸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명옥 님이 "넘어져서 얼굴 주변에 충격을 받으셨으면은 인제 시력에 영향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얼굴 주변에 충격 당연히 영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얼굴 주변에 이제 충격받았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뼈 같은 데가 이제 만약에 다치셨다고 하면은 뭐 시신경이나 이런 데를 그런 게 이제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이 시신경이 만약에 직격으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굉장히 작은 충격으로도 시력을 확 잃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정말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냥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튕기는 장난을 이제 아이가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탁 하고 맞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충격파가 이렇게 너무 정통으로 가해져서 실명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눈이 굉장히 섬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충격을 받으면 이제 다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얼굴 주변에 충격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뭐 지금 당장 뭐 증상이 없으셨다. 뭐 어떤 아무 증상도 없었고 눈 움직이는 데도 장애가 없으시다면 그래도 이제 보통은 외상으로 인한 이제 그런 손상들은 쪼끔 그래도 초반에 일어나는 편이라서 몇 달 정도 지켜는 보셔야겠지만 이제 지금 당장 이상이 없으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우 님이 4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눈물이 자주자주 나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갑자기 뾰족한 걸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눈에 열감이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네. 요것도 사실 병원 가 보시는 걸 사실 권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마 이제 만약 가장 경증 질환이라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건성아닐 확률도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건성아이 심하면 이렇게 눈을 깜빡일 때 정말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혹은 칼로 확 베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하시면 이제 상처도 나고 열감도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건성아이라고 하더라도 심하면 이제 정말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걸 쓰셔야 될 때도 있어서 지금 정도로 많이 아프시면은 병원에 가 보셔서 각막이나 이제 그 속 안에 염증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영도 님께서 이제 책을 볼 죄송합니다. 물을 잠깐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책을 볼 때 글자 한 부분이 가끔 흐리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하셨고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고 안구 건조증과 알레르기 질환으로 눈속이 가렵고 갑자기 통증이 올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 흐리게 보이는 게 되게 위험한 증상이긴 한데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건성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밖에 제가 지금 온라인상이라서 모든 분들께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환자분이 아마 건조증 때문에 이제 흐리게 보이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이 건조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팅이 딱 벗겨지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중간중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뽀얗게 약간 이제
뿌옇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구별하는 점은 이제 인공 눈물을 이제 많이 넣어 보시고 이제 좋아지시는지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성한 굴절 이상 이런 거일 때는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손을 요렇게 이제 모아서 쥐시면 요렇게 이제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거나 혹은 이제 종이에 구멍을 뻥 뚫어서 이게 핀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바늘구멍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건성안이나 이제 굴절 이상은 쪼금 더 훨씬 선명하게 순간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셨을 때 만약에 이제 잘 보이신다 그러면 적어도 시신경이나 이제 망막 이상이 아니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쪼끔 구별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HJ 님이 한 달에 한 번 두통이 있고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두통이 한 달에 한 번 두통은 있으실 수는 있는데 겹쳐 보이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도 확률상으로는 건성안이거나 굴절 이상이실 확률이 높을 거기는 합니다. 근데 겹쳐 보이는 증상을 꼭 구별하실 게 한눈씩 가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양쪽 눈에 건성안이다. 그럼 이쪽 눈을 가려도 겹쳐 보이고 이쪽 눈을 가려도 겹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오른 눈에 건성안이시다. 그러면 이제 오른눈을 가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눈을 가렸으니까 잘 보이시지만 왼눈을 가렸을 때는 겹쳐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건성안이시거나 뭐 굴절 이상이실 텐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겹쳐 보였는데 이쪽 눈을 가려도 하나로 잘 보이고 이쪽 눈을 가려도 하나로 잘 보인다. 그러면 안구 운동 장애로 인한 겹쳐 보이는 현상이실 수가 있어서 이건 사실은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거는 병원에 빨리 달려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한 눈씩 겹쳐 보이시는 증상이면은 가장 흔하게는 건성안 그리고 이제 뭐 굴절 이상 네 그 외에는 뭐 백내장이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드물게는 이제 망막 질환으로 겹쳐 보이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셔서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이제 다른 이상이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정래 님이 "눈물이 매일 나오는데 이제 치료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눈물은 사실은 매일 나오면 좋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눈물이 그러니까 아마 매일 나오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건 아마 너무 많이 줄줄 흐르신다는 걸 겁니다. 이게 이제 비루관 쪽이 막히면은 이제 눈물이 이제 여기 코로 원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왜 저희가 막 많이 울면은 이렇게 막 코로 막 물이 넘어가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원래 눈물이 다 코로 넘어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막혀 있으신 분들은 눈물이 코로 못 넘어가서 이렇게 주르륵 흐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통은 제 환자분한테 기준을 만약에 그냥 이제 찬바람 쐈을 때만 쪼금 나오시는 정도면 이제 꼭 치료를 하시진 않으셔도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실내에서도 막 줄줄 흐를 정도로 돼서 정말 이제 "대인관계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시면은 네 요런 곳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로 이제 눈물길을 뚫어드리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 성형 안과 혹은 이제 일반 안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네 많이 문제가 된다면은 치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니 님이 "밤에 불을 켜고 자는데 시력이나 신체에 큰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밤에 불을 켜고 주무시는 게 물론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캄캄하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근시 같은 거 안 생기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그냥 신체 건강에는 밤에 이제 불을 켜고 자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밤에 불을 정말 켜고 자야만 한다 하면은 사실은 지금 안과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성인에서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밤에는 어둡게 주무시는 게 신체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이게 수면 리듬에 이게 굉장히 어두움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시면은 밤에는 어둡게 낮에는 밝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없을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정말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여러분들께서 이제 안구 건강 잘 지키시고 네 전신 건강도 잘 지키시는 네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간다는 느낌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제는 정말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내가 만들어 드리고 싶어.
예를 들면 뭐 6,900원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지시겠죠? 저렇게 싸게 나오려면 뭔가 성분을 바꾸거나 야금야금 줄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거 흥분하지 않을게요. 저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약에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요, 거품을 발작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오메가3가 얼마라는 겁니까? 1020mg 캡슐 안에 600mg 오메가가 들어있는 이 오메가가 한 달에 8,000